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균열의 도시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 위생의 어떤 근대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부는 근대의학의 공간화, 근대의학의 도입을 통해서 내성구, 외성구, 교구로 자신의 이 위생의 근대화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위생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오히려 이제 저항하거나 오히려 전통적인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에 더 의존하는 그런 양상도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균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정부가 추구하는 그 위생의 근대화 전략이 일방향적으로 그냥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수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부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섞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혼종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혼종적인 양상이 잘 드러나는 곳이 천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생의 혼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학의 공간화 과정에서 전통의학과 민간의료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사회의 의료 공간이 근대의학에 저항하고 균형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단순히 전통으로 회귀하거나 퇴행하지 않고 근대의학적 요소를 민중문화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특성이나 양상을 말한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이 혼종적인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양상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도 있고 과거의 양상도 있고 또 이것들이 섞여서 제3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앞서 천교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천교는 아까 그 자금성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내성구가 있다라고 했죠. 그 밑에 외성구가 있었습니다. 외성구에 바로 이 천단이 있습니다. 천단은 황제가 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오직 천자만이 하늘에 제사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 천단으로 가기 위한 다리가 바로 천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단으로 가는 그 지역을 바로 이제 천교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곳에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외성구가 바로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이곳에는 다양한 점포들이 밀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여 개의 점포, 440여 개의 좌판이 즐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라오서의 낙타 상자 루오투어 샹즈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 보면은 인력거 군인 샹즈가 괴로울 때마다 찾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이 천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다른 힘이 있는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천교 지역이고 자기가 뭐 배고프고 힘들고 이럴 때 고향에 내려가고 싶지만 나는 이 천교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천교야말로 뭐 지상 낙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일반 그 서민층, 노동자층한테는 뭔가 안식을 주는 그런 이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어떤 근대적인 그런 막 시설들이 즐비한 곳이 아니고 오히려 짝퉁, 가짜, 그 다음에 굉장히 조악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난립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건이 싸고 이런 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곳에는 떠돌이 약장수, 돌팔이 치과 의사, 접골사, 매약 상인 등 이런 사람들이 약을 파는데, 약이 수입된 약이 아니고 수입된 약을 자신의 비방하고 섞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도 약간 하이브리드인 거죠. 근데 그 약이 굉장히 위험한 약들이 아니에요. 되게 보면은 소화제나 구충제 이런 것을 이제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잘못 걸리면은 감옥에 가야 되니까 누가 먹어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만병통치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면서 값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 시대에도 없었고, 뭐 서양의학이 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떤 그 전통과 뭐 근대와 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섞인 하이브리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혼종적인 양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북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양의학이나 수입된 그런 약품들이 이제 질비한 상황에서 중소약방들이 이런 약품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비방을 섞어가지고 파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값싸게 파는 거고, 근데 어쨌든 최소한의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가짜 약이지만 또 좋게 얘기하면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친숙한 그런 이제 약들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교 지역에서의 그런 의학 문화라고 하는 거는, 천교 지역 바로 옆에 사실은 정부가 설립한 시립의원이 있어요. 굉장히 그 서양화된 최신 설비로 만들어진 그런 병원인데도 그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더 친숙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리의 어떤 의학 문화, 이런 것들을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생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양상, 혼종적 양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0, 30년대에 부평시 정부와 근대적인 어떤 그 의료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새로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강력한 새로운 위생 실험을 하고자 했지만, 그게 일방향적으로만 작동한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은 거기에 호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찾아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또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베이징의 그 텐차오, 천교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아래에 그 천단에 존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이 지역이죠. 천단공원 바로 주변에 그 존재하는 지역이 바로 천교 지역이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시립의원입니다. 시립의원이 사실은 이 천교 지역에서 멀지 않은데, 여기보다는 이 안에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그 떠돌이 약사, 떠돌이 의사들을 더 활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립의원도 여기에 이제 호응하기 위해서 서양 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중의학을 또 설치를 해서 또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이 천교의 그런 짝퉁 시장과 거리의 의학 문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교의 이제 그 거리의 모습인데, 점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떠돌이 의사가 지금 뭐 접골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구충약이라든지 소화제 이런 것들을 파는 거죠. 근데 이제 구충제 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 만병통치약을 팝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실제적인 내용은 대개 소화제나 구충제가 많다. 이상으로 북경의 붉은 의사들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경의 붉은 의사들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위생이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근대적인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위생에서 출발해서 공중위생 또 국가위생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국가의료라고 하는 것도 젊은 청년 의사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됐고, 그들이 이 전 중국인들한테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국가의료라고 하는 개념이 도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37년까지 많은 의사들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대세처럼 이 국가의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위생구 사무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위생구 사무소는 바로 이 국가의료를 진행하기 위한 어떤 토대로서 실천을 위한 그런 기관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 위생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전염병이 관리되고 또 출생과 사망이 관리되고 환경이 관리되고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공간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 센터가 바로 위생구 사무소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북병시 정부의 위생 행정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제 그 1920년대부터 시작된 위생구 사무소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1925년에 제1위생구 사무소가 성립된 이후로 32년, 34년, 35년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이제 이 중일전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확대되지는 못한 거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사실 이 일본의 점령 정부도 이 위생구 사무소를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확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점령 정부라는 것도 기존의 이 북평시 정부의 그런 정책들을 다 뒤집고 자신만의 정책을 한 게 아니라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다만 최상층부에서 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다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위생행정의 핵심은 바로 출생과 사망 관리,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 환경위생, 위생교육을 통해서 근대적 위생행정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위생의 혼종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어떤 우리가 20세기 초에 그 위생의 근대화를 얘기할 때 어떻게 근대화됐느냐라고 하는 양상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 있지만 거기에 저항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다양한 모습도 존재한다. 심지어 과거의 전통, 새로운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변종 비슷한 이 혼종적인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는 천교라고 하는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바로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이 공간에서 어떤 식의 혼종적 양상이 나타나는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천교 지역에 가보면 완전히 모던이에요, 사실. 완전 초현대식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혼종적 양상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죠. 그러나 20세기 전반까지의 그런 이 근대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제 혼종적인 양상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북경의 붉은 의사들에 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